반가워요. 따라오시죠. 샤오미 워치5를 언박싱하며 제품을 살펴보고 사양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나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과 앞으로 말할 모든 것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오, 좋아요. 여기 고무 스트랩이 달린 우리의 시계가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큰 시계네요. 뭐라도 눌러서 켜지겠지? 자, 전원 버튼을 찾아서 하나를 누르니 켜졌고 두 개를 동시에 누르니 꺼지네요. 자, 이제 부팅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작은 설명서가 있는데 솔직히 스마트워치라면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고 이제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이건 타입 A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에 타입 C가 달려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 같은 거요. 요즘은 타입 C가 플러그로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 볼까요? 플러그 자체 아니면 충전 패드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내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 놓아두기에는 뭐랄까, 만약 타입C나 케이블이 살짝만 당겨져도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고무 재질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그냥 쉽게 미끄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디자인 선택인데 그냥 그저 그래요. 이제 시계 자체는 꽤 잘 붙어 있어서 실제로 막 날아가거나 하진 않아요. 자석이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위치에 딱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무 표면 같은 게 적용된 좀 더 고급스러운 마감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잘 있고 안에 무게가 좀 더 추가됐으면 더 안정적으로 고정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냥 그렇네요. 아무튼 이게 시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회전식 크라운이 있습니다. 기기가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어요. 꽤 괜찮네. 그리고요, 이건 5.45입니다. 세상에 오라니,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54인치, 그게 처음부터 말하려던 거였어요. 어, 화면 크기는 480 곱하기 480 해상도의 아모레드 디스플레이고 밝기는 1500 니트입니다. 312 ppi를 자랑하고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그 사파이어 글라스를 볼 수 있는데 만약 사파이어 글라스가 뭔지 모른다면 쉽게 말해서 그걸로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로 뭘 하든 예를 들어 이렇게 뒤집어도 이게 흠집이 나지 않고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할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 글라스가 갤럭시 워치 아마 7이나 6 아무튼 스퀘어클을 만들기 전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에도 사파이어 글라스가 있었는데 걷다가 실수로 콘크리트나 다른 것에 문질러도 일부러가 아니라 보통은 실수로 그랬는데도 그리고 그 시계 알루미늄 바디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금속이었던 아무튼 금속 재질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긁히고 상처가 났어요.
유리는 완전히 깨끗했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파이어 글라스는 전반적으로 정말 내구성이 뛰어나요.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소재 중 하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유리를 긁을 만한 무언가를 만나지 않는 한 아마 그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샹클스는 93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시계치고는 엄청난 배터리 용량이에요.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한 평가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W5 제너 프로세서도 탑재되어 있어서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램은 2GB로 기본 사양이고 앱이나 기타 용도를 위한 내장 저장 공간이 32GB 제공됩니다. 이 시계는 안드로이드 웨어 OS 6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글로벌 버전은 OS 6이고 중국에서는 하이퍼 OS 3이 적용됩니다. 이 정보 GSM 아레나 출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이 실리콘 스트랩이 달려 있지만 보안이 가죽 스트랩이 달린 모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스트랩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네요. 실리콘 스트랩 대신 가죽 스트랩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보니까 표준 러그, 그러니까 러그 간 거리가 여기서 22mm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이제는 쉽게 할 수 있겠어요? 20mm짜리를 하나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 시계를 잠깐 벗을게요. 뭐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건 20mm 러그예요. 그리고 네, 이건 몇 밀리미터 더 넣을래요? 그래서 이건 아마 22mm가 맞는 것 같아요. 20mm는 너무 작거든요. 그녀도 그렇게 말했고요. 어쨌든 여기 스트랩에 퀵 릴리즈 메커니즘이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이런 기능은 늘 환영이죠. 구성 아니면 시계 자체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47mm의 너비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러그 트러그를 측정할 만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두께도 12.3mm라서 이미 47mm로 엄청 큰 시계임을 감안하면 얇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라서 그것도 꽤 괜찮아요. 브러시드 마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아마 이걸 제대로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약간 브러시드 처리된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당연하죠.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고 센서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사파이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은 316L 등급입니다. 이 기기는 eSIM을 지원하고 오기압의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오기압은 50m 수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수준이죠. 이 방수 등급에 대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등급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 아니라 그냥 표면에 있는 일반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염소나 소금물처럼 처리된 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은 시계 자체의 실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연히 물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이나 염소 때문에 손상된 것이 발견된다면 보통은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금이나 염소가 아주 빠르게 기기를 손상시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보증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록 이 시계 자체가 오기압 방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말이죠. 그 외에는 자이로, 가속도계, 나침반, 기압계,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그리고 EMG 등 스마트워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큽니다. 이렇게 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삼성과 달리 샤오미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600mAh씩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배터리와 비슷한 종류지만 여기서는 900mAh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 카본이 조금 더 조밀하게 빽빽하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터리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내부 밀도를 높여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약 300유로 정도의 수준이라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종류의 스마트워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네,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제품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네, 더 최신 모델이 있나요? 빠르게 확인해 보죠. 아니요, 그게 유일한 모델이네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 울트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590mAh 배터리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과 비교해 보면 이건 거의 2배에 가까운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에 관해서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고 그냥 박스에서 꺼낸 상태라서 직접 확인해보고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삼성 제품들처럼 원래 배터리 수명이 길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처럼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해서 훨씬 더 큰 배터리 셀을 넣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삼성 워치 울트라도 플래그십 기기라고 할 수 있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께는 12.1mm이고 너비는 47m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퀘어와 서클이 섞인 형태로 원형 디스플레이지만 본체는 네모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직접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 이 제품 쪽에 더 끌릴 것 같아요. 배터리가 훨씬 더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대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엑시노스라서 싫거든요. 그 외에는 두 제품이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좀 더 전통적인 원형 디자인에 배터리도 더 크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착용할 제품은 아니에요. 제 손목에 올리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거의 벽시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계를 착용하려면 손목이 두꺼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손목이 뭐였죠? 5.5인치 정도라면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시계를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